두 번째 영상입니다. 76쪽에 이제 특성 이론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게 있어요. 관찰 가능하게 그 사람의 의식, 마음을 드러내고 측정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행정학에서 말하는 행태예요. 행태. 드러난 태도, 드러난 행동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심리를 보이도록 측정하려는 노력을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한 그 연구 분야가 바로 심리학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심리학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이제 그 심리학의 어떤 가치를 좀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몰랐을 땐 그랬죠.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의 의식을 보이도록 측정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이론이 되는 거고, 흔히 말해서 그 객관화, 타당화, 뭐 사회과학 방법론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화, 이렇게 나온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일반화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교과서에서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이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행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연구에서는요. 자, 그리고 특성 이론인데 유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히포크라테스의 기질설, 그 다음에 77쪽의 체격 유형론, 여기까지가 아주 서양에서 고전적으로 이제 그 고전적인 그 과학자, 수학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지는 그런 분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뭐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 이런 그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체격 유형론 77쪽에 보면은 뭐 그 장형, 우리가 왜 저 대장 소장할 때 장형의 개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근육이 많은 거냐 근육이 없는 거냐, 사람의 그 체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동양에서는 이제 사상의학이죠. 뭐 태양인, 태음인 이런 거요. 소양인, 소음인, 그 우리 이재마 선생의 그 기본적인 사상체질 의학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 특성 이론은요. 근데 이 특성 이론이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은 범죄학, 경찰을 공부하시는 분이 이 지금 수강생분들 중에 있다고 하면은 경찰학개론 앞쪽에 보면은 이 얘기 비슷한 게 나와요. 뭐 사람의 머리의 모양을 보고,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범죄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양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범죄학의 가설에 이 특성 이론이 많이 반영이 돼요. 서양의 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어난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뭐 없다, 이런 식으로 특성 이론이 범죄학의 아주 고전적인 얘기로 한 부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경찰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게 범죄학에서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성격을 추론하는 게 이게 이 교과서, 이 수업에서는 특성 이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융의 분석 심리학인데, 이 융이라는 그 프로이트와 융, 이렇게 두 분이 항상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분들인데, 이걸 함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평생 이분을 연구를 해도 이 해설을 들으면 항상 제 입장에서는 새롭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내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자, 이런 거 있죠. 77쪽 융은 리비도를, 자, 정신적인 에너지라고 하고요. 자, 리비도라는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자, 그 외향성을 지향하는지 내향성을 조장하는지를 가지고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BTI 검사 같은 거를 많이 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균형을 맞추기가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완전히 외향형 알파벳 E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내향형 알파벳 I로 가는 사람이 이렇게 확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검사의 그 결과를 보면은 수직선상에서 약간 외향성, 약간 내향성, 그 다음에 내향이었다가 외향이었다가 내향,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이상적인 경우에서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무척 중요하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외향적인 사람은 이렇다, 내향적인 사람은 이렇다, 절대로 어느 하나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자, 주관적인 세계, 그리고 주관적인 세계를 뭐 잘 즐긴다,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은 뭐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면을 공유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친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지만 제가 강의 자료에 지금 적어놨듯이 균형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MBTI 검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부터 또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 MBTI 검사를 이게 제가 자격증이 없어요. 이 MBTI 검사를 관련된 자기 검사지를 이제 하게 하는,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이 제가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게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 변화의 가능성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변화의 가능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절대로 이걸 맹신하면 안 됩니다. 맹신하면 안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 기사를 하나 보니까 기업에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MBTI 검사를 결과를 가지고 특정한 유형만 뽑겠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때 이제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MBTI 검사를 상당히 맹신한 거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 유형만 기업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적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저처럼 이제 이런저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 MBTI를 봤을 때는 모든 유형의 사람이 특정한 집단에 다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의실에 지금 140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140명이 골고루 MBTI 유형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동양적 관점에서 상생하는 MBTI가 있고 상급, 안 맞는 MBTI가 있는데, 자, 이런 MBTI 유형이 한 집단에 골고루 다 분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자, 그래서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의 머리 글자가 바로 MBTI고요. 자, 아주 훌륭한 검사 도구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가 이미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향과 내향 79쪽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가지고 쓸 것인지, 외향성과 내향성, 그리고 감각과 직관,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사고 방향이냐 감정 방향이냐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단과 인식이죠. 80쪽이요. 자, 내가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에서 판단 과정을 선호하는지 인식 과정을 선호하는지 이런 얘기들인데요. 이러한 얘기들은 이미 우리가 인터넷에 MBTI만 딱 검색을 하면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MBTI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다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MBTI 검사는 이제 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대면 수업이었으면은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MBTI 검사를 강의실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지금 할 수는 없으니 제가 그냥 말로만 얘기합니다. 자, 자기 기입식 다 주고 자기가 다 생각나는 대로 즉시 다 이제 표기를 해서 나는 무슨 유형이다라고 이제 일단 확정을 짓죠. 그 다음에 제가 관찰이라고 써놨는데, 관찰은 뭐냐면은 MBTI 관련된 전문가가 그 결과를 보고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자기 기입식 결과가 맞는지 아니면 좀 다르게 나온 것인지를 MBTI 전문가가 상담을 하면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입식 MBTI가 있고 반대편에서 이제 상담하면서 관찰형이 좀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STJ인데 관찰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ISTJ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사실 이걸 해보고 싶은데, MBTI 다 검사 각자가 한 다음에 같은 유형끼리 모아요. 지금 이게 140명 수업이거든요. 140명 수업을 집단끼리 다 모아요. 그러면은 이게 꽤 많은 유형이잖아요. 자, 140명을 한 10개의 그룹으로만 나눠도 14명씩이잖아요.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같은 유형의 사람끼리 집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몇 개 이제 질문을 주는 거죠. 자, 일 처리하는 방식, 숙제, 자,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식, 이런 거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게 얘기거리가 많아요. 자, 어떤 유형은 자료를 수집해서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그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임박해서 닥쳐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느긋한 거, 아침에 기상했을 때 행동 변화. 자,
나는 반드시 이불을 잘 개야 되고 베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불하고 베개 정리하는 거에 시간을 뭐 난 그런 거 그냥 일어나면 그대로 두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게 집단 토의를 같은 유형끼리 이게 시키면은 굉장히 놀라운 공통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해본 경험인데 아주 뭐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설마 내가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을 상대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놀라요. 그래서 내가 설마 나 이거 얘기하면 창피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같은 유형끼리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네? 자, 이렇게 집단 토의를 마친 다음에 정반대되는 유형 있죠? 정반대되는 유형 한 사람씩 발표를 시켜요. 누가 들어도 이게 성향이 달라요. 뭐 이불 정리하는 것부터 해가 시간 관리하는 기법이라든가 도저히 상대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같은 유형끼리 모으고 전혀 반대되는 유형끼리 같이 모아서 이제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상생형. 가장 어려움이 사실 상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상생하는 유형끼리 모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짝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집단 토의의, 이게 MBTI 기법의 사실 마지막 단계에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고, 이제 요거 얘기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MBTI 검사를 지금 여러 번 해봤을 때에는요, 그 진단 결과에 나오잖아요. 진단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향형 E로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향형으로 한번 나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원래 외향형으로 살았는데, 이 순간에는 한 번쯤 내가 내향형인 것으로 내 에너지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바꾸는 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는 원래 판단 유형으로 나왔는데 내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인식 유형을 한번 억지로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상당히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성과, 뭐 다른 말로는 내가 이런 형태의 능력이 있었구나. 내가 원래 판단형으로 나왔는데 내가 인식형으로 굉장히 그 나를 한번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일부러 또는 억지로 인위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해도 아니야, 난 결국에 돌아와야 돼. 그런 경우 안 바뀌는 그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ESTJ, ISTJ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글자 하나하나를 분리를 해서 보세요. 자, 외향형, 내향형, 감각, 직관, 사고, 감정, 그리고 판단과 인식, 글자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한번 행동을 해볼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네? 또는 내가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안 돼. 다시 그냥 원상태로 돌아와요. 뭐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넣는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에너지가 다 소모돼서 들어와요. 그 집에서 충전을 해요. 반대로 나는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오히려 나가.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만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유형들이 있죠. 이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래서 진단 결과에 맞춰서 한번 반대로 해보세요. 할 수 있어도 되고 다시 그냥 튕겨져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괜찮아요. 그거를 한번 그 대학 생활에서 겪어보시면 나중에 삶을 좀 잘 사는데 이게 도움이 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